자, 이제 오늘 방송은 사실 이 코너를 위해서 달려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과 함께 지금의 현안들 그리고 민주당 또 국민의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장경태 위원님께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실 우리 정치부의 최규진 기자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디 출입하고 계시죠? 지금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예. 3년 반 정도. 자주 만나셨고 네. 장경태 최고위원의 밝은 모습과 어두운 모습 다 알고 계시죠? 아, 그렇습니다. 네, 뭔가 이렇게 터뜨릴 것도 많이 있죠? 아, 네, 네. 좋습니다. 네. 우울한 모습까지 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장경태 위원이 눈물을 흘릴 때 바로 웃음으로 전환시켜줄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 네. 한없이가 외운 우리 장르만 여의도의 무게감 담당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일한 몸무게 세 자릿수입니다. 네. 네. 세 자리까지는 안 되실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동대문으로 이사 가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네. 아니, 두 분이 닮으셨어요, 기자님하고. 네. 장경태 의원님. 좋아요. 예. 진짜 약간 좀 이미지가 감사합니다. 그러네. 비슷합니다. 약간 네. 저는 약간 고리타분하게 생겼지만 우리 최규진 기자님은 댄디하게 생겼잖아요. 약간. 아니 예전에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 태만 좀 굵은 걸로 하시면 네. 그 원리를 찾아라 혹시 아세요? 당연히 알죠. 네. 원리를 찾아. 원리요? 원리. 주고. 네, 그 원리 약간 좀 닮으신 것 같아. 지금 양말도 딱 그 줄무늬 양말이거든요. 네. 센스가 있네요. 네. 패션 리더. 원리. 국회에서는 이렇게 못 입는데 이렇게 온다 그래서 네. 특별하게. 혹시 오늘 장경태 의원이 약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바로 이재명 대표 얼굴로 네. 네. 바로 노잼 얘기하면 바로 끊어버려 하겠습니다. 네. 예의가 없습니다. 네. 재미가 없어. 끊어. 네, 이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시네요. 이건 이상민 전문입니다. 네. 재미가 없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요런 얘기가 있었습니까? 저는 뭐 처음 오늘 봤는데 정치 입문하실 때 정치판이 그래도 가장 평등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정치에 입문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는 다 1원 1표인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회에서는 10원의 구매력 있는 사람과 만 원의 구매력 있는 사람과 100만 원의 구매력 있는 사람으로 약간 이 차별적 대우가 존재하지만 비즈니스 클래스 타고 이코노미 타고. 그렇죠. 네. 그럼 뭐 비행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근데 어찌됐건 정치는 1인 1표이기 때문에 1원 1표인 사회보단 1인 1표가 훨씬 더 평등하다고 봤죠. 그래서 정치인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 국회의원은 대통령보다 낮지 않고 거지보다 높지 않다 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 뭐 그래도 정치는 또 국민들의 감시도 받고 네. 또 4년에 한 번씩 평가도 받기 때문에 뭐 또 대기업이나 이제 자본은 또 이렇게 평가받지는 않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질문까지가 이제 우리 자본인가 대본 다 버리겠습니다. 한영용 이제 저 대본 지금 보지도 않아요 이제. 이것대로 안 하실 것 같아서. 진짜 내려오죠. 장경태 최고위원의 네. 이미지 개선용 질문이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개파가 들어갑니까? 어느 개파입니까? 네. 뭐 비명입니까? 친명입니까? 어딘 친문입니까? 뭡니까? 저는 아마 이 청년 개파로 분류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년 개파요. 네. 누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청년 개파가 없죠. 저밖에. 왜요? 청년이 더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된 케이스 또 네. 청년 당원으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당내 친명 비명이라는 게 존재하나 싶긴 해요. 사실 오히려. 친명 비명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를 눈에 드러나는 사람 분들로만 봐서 네. 그렇지. 만약에 정치부 기자님들께도 우리 저희 당에 이제 168명의 국회의원이 계신데 네. 이분들을 다 깔아놓고 친명 비명 구분해 보세요 하면 다 구분 못할걸요. 아주 두각을 드러내는 몇몇 분들이 뭐 친명이다 비명이다라고 분류할 뿐이지. 그러니까 비명은 확실히 있고. 아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확실히 덜 확실한 사람과 조금 애매한 사람과 다양할 거야 아마. 이상민. 그분은 비명은 확실하겠죠. 확실하잖아. 그러네. 근데 168명을 놓고 보면 아주 극소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한 분들 꽤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이런 거는 다 기자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그렇죠. 네. 어떻게 분류됩니까?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장경태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는 네. 이제 친명계 친명계. 최고위원이라고 반드시 좀 이게 수식어를 좀 넣는 편입니다. 친명계 예. 최고위원. 딱히 스스로도 부인은 하시지 않으시고 지금 그렇죠. 이제 네. 정정하시지도 아니, 않으셨고 예. 저희 민주당의 역사와 정신을 아는 네. 사람이라면 네.
뭐 지금 현재 당 대표는 이재명 대표시고 또 직전 또 대선 후보시고 네. 또 그 전에 뭐 당연히 저희는 친문이었고 친노였고 친김 아니었겠습니까? 김대중의 역사와 노무현의 정신, 문재인의 운명과 함께하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권력지향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아니요. 우리 당의 이 역사와 정신을 저는 충분히 따르고 있고 또 존중하고 또 존경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훈훈하게 계속 포장하고 있어요. 청년 정치. 네. 그 중에 이제 세상 세칭은 이제 친명으로 친명. 우리가 그렇죠. 일단은 뭐 보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비명계 모임이 출범을 했습니다. 최고위원이 이거 가만 안 둔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다. 그래요? 네. 금시초문인데 근데 그분이 저는 사실 그 기사를 딱 보고 저도 이 기사를 통해서 접했는데요. 네. 가장 궁금한 게 왜 이 네 분의 이상민 의원님 빠졌을까? 그러니까 저도 하나가 되게 궁금했고, 궁금했거든요. 네. 왜 그분 그 본인들끼리도 네. 포용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고 어. 또 두 번째 든 생각은 민주당의 길이라고 하는 소위 비명 노선을 천명한 약간 당내 뭐 단체 네. 의원 모임이 있는데 민주당의 길의 의원님들과 또 이분들은 개별 노선이신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이제 민주당에는 뭐 철험회 혹은 뭐 더미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식 의원 모임이 있는가 하면 네네네. 어떤 각자의 지향과 노선을 가지고 모인 뭐 민주당의 길은 이제 공식 단체라기보다는 뭐 약간 비명을 천명하면서 모인 단체잖아요. 근데 그분들마저도 그러면은 뭐 원칙과 상식 원칙과 네. 네.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이름도 이름 어려워. 알면서 일부러 네분 누군지 아시죠? 정치합니다. 근데 네. 그분들과 민주당의 길의 차이가 뭘까? 그러니까 그동안 해왔던 메시지들이 쭉 해왔던 메시지를 반복이기 때문에 네. 새로운 메시지는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포함해서 야 지금 어떻게 민주당이 그 열성 지지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휘둘려 갖고 전부 다 그냥 이재명 대표만 바라보면서 당내 민주화는 완전히 사라지고 당에서 다른 소리 내려고 그러면 아주 그냥 뭐 그분 표현입니다. 다구리를 하고 이러니까 이게 다구리란 표현을 쓰셨어요? 하셨어요. 그래요? 그래갖고 이 당이 말이 되겠냐 이래서 네. 도저히 내 견디다 이제는 못 해먹겠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 때부터도 그게 굉장히 좀 심해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팬덤 정치가 좀 심해져갖고 그 이후로 이제는 좀 괜찮아지나 했더니 이재명 대표 오면서 더 심해졌다. 이건 안 된다. 희망이 없다 이 당에는. 지긋지긋하다. 그런가요? 그런 얘기 하셨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네 분이 어찌됐건 지금 소신 발언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네네. 그리고 그 전에 민주당의 길로도 소신 발언을 하셨다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 네. 무슨 말을 지금 다 해놓고 무슨 말을 저희가 맡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팬덤 정치라고 하는 건 모든 대권 주자 정도 되는 이 네. 정치인에게는 팬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친명의 팬덤이 뭐 개딸이라고 표현했을 때 뭐 예. 충분히 제가 존중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뭐 문팬, 문구로 소리, 네. 뭐였죠? 이제 이름도 까먹었는데 아무튼 그런 단체만 한 6개가 있었어요. 네. 그 전에 그러면 노사모는 없었는지. 김대중 대통령의 연청이라고 하는 아주 공식 아주 전통 있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소위 그 연청 같은 경우는 김대중 대선 후보의 사수대라고 할 정도로 뭐 거의 그 정도의 전위 조직이다라고 네. 전위 부대다라고 표현했던 조직들인데 그러면 뭐 연청도 다 해체하고 노사모도 다 나쁜 일이었고 문팬도 다 나쁘고 뭐 이렇게 그때와의 표현해야 차이가 되지. 뭐냐? 네. 그건 이제 이상민 의원이 얘기하셨는데 네. 그 김대중 대통령 때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때는 그래도 늘 당에 뭐가 있었냐면 소장파라는 그룹이 늘 있었고 그 사람들이 당의 주류 목소리와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개혁의 목소리를 내면서 당이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잘 잡아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을 하더라도 물론 당내에서 조금 뭐 안 좋은 소리도 듣고 뭐 눈치도 좀 보였지만 그래도 이제 할만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은 이제 5선 정도 하셨으니까 충분히 경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아예 그런 거를 숨 쉴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문자 폭탄에 또 거기에 또 뭐 방송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다니면서 자기네들 너무 못 살게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 안 된다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민주당이 네. 공천 시스템이 확정되어 있고 또 당내 민주주의가 전 확보되면서 만들어지는 어떤 현상이거나 혹은 이상민 의원님이 좀 따뜻한 데서 계속 단수 공천 받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그것도 봐야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전 잘 몰라서 하는 다 여쭤보는 겁니다. 뭐 확인해 주세요 기자님께서. 근데
예를 들면 저희 당은 당원의 50%와 네. 일반 국민의 50%를 합산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만약 당원들 때문에 본인이 국회의원 후보로서 혹은 당내에서 뭔가 뭐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핍박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국민들로부터 선택 받으시면 되죠. 그 옳은 말을 하셨다면 국민들이 선택해 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소위 이제 뭐 김대중계, 그러니까 소위 뭐 소수파, 네. 뭐 소장파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건 정치 지도자들에 의해서 당 총재에 의해서 공천할 때는 이 소위 비주류에 대한 공천 지분을 어느 정도 보장해 줬었거든요. 뭐 30%든 20%든 해서 네네네. 보장해 줘서 그분들이 이제 국회의원 되시는데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당대 민주주의가 상당히 이 구성이 뭐 안정적이기 때문에 당원 또는 국민에게 선택받은 사람만 국회의원 후보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당원들이 도저히 본인을 선택하지 못할 정도로 괴롭힘을 당하신다라고 하면 국민들의 선택을 받으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합산하시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어요. 뭐 핍박을 저희가 당해서 뭐 징계한 적도 없는데 무슨 핍박인지 모르겠는데 뭐 당원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네. 그러면은 정치인이 국민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는 표현 쓸 수 있나요?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네. 당원들로부터 핍박을 받을 수 있죠. 지탄받을 수도 있고. 네.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고 핍박받을 수 있죠. 그거는 정치인의 숙명이죠. 근데 당 지도부가 만약에 징계를 주고 막 이상민 의원님을 어떻게 해서든 막 괴롭힌다 이러면 진짜 그건 핍박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어떻게 당원들로부터 핍박받는다 표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만 제가 말씀드리고 기자님한테 좀 해설 좀 드릴 텐데 자 그렇게 국민도 선택 받으면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국회의원 뭐 공천 받아서 혹은 이제 출마해서 당선되는 과정을 보면 먼저 이제 당내에서 후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당원들 특히나 절성적인 적극적인 당원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잖아요. 스피커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분들이 막 인터넷 다니면서 훨씬 더 글도 많이 올리실 거고 당에 전화도 많이 하실 거고 뭐 선거운동도 더 열심히 하실 테니까. 그래서 이 사람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실 텐데 그럴 때 이제 당에서는 그런 행동은 좀 자제해 주시고 뭐 이런 보이스를 좀 내줘야 되는데 오히려 예전에 뭐 가결했던 사람들을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마자 당에서도 그 비슷한 소리가 막 그 의원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되면 무서워서 어차피 난 공천을 못 받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한 지역구에 한 10만 명이 예를 들어 투표를 한다고 치더라도 그 중에 정말 열성적인 500명, 1000명이 맨 처음에 그 여론들을 막 많이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제대로 된 그러면 이게 경기장이냐, 제대로 공정하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네. 개딸은 몇만이라고 보세요라고 저도 질문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당 대표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위한 집회를 하자, 장애 집회를 선언하시고 당 지도부와 모든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총출동해서 집결하면 5만 명 정도 모이거든요. 총출동하면 정말 당의 역량을 다 강하면 그러니까 제가 보면 5만 명 좀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조직된 인원. 근데 지금 현재 민주당원 수가 120만 명이고요. 2022년 기준으로 전당대회 때 12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2020년 전당대회 기준으로 80만 명이 투표를 했고요. 2018년 기준으로 71만 명, 2016년 기준으로 25만 명이거든요. 네. 그러면 25만 명일 때 5만 명의 순도는 뭐 제가 5만 명이라고 지금 최대한 뭐 양보해서 5만 명의 순도와 120만 명 중에 5만 명의 순도는 또 다르거든요. 저는 열성 극렬 지지층에 의해서 극렬 당원들에 의해서 우리 당을 끌고 간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2년 전당대회 투표율 뭐 37%를 반영해서 전체 투표한 당원은 44만 명이에요. 그럼 불과 2년 전에 이낙연 당대표 될 때 투표율 41%였는데 그 당시 투표한 당원은 33만 명입니다. 그럼 그 전에 이해찬 당대표 시절 투표한 당원은 25만 명이었어요. 그러면 25만 명이 33만이 되고 44만이 되는데 그 투표율의 증가와 더불어 그러면 이해찬 당대표 할 때 당원들은 갑자기 투표를 다 안 하고 이낙연 당대표 다 찍고 나서 갑자기 이낙연 당대표를 찍은 사람은 다 빠지고 갑자기 이재명 당대표를 찍고 이랬을 거냐? 그러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여러 가지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지성은 좀 발휘되고 있고 그 과정과 흐름을 어떤 정치인이 어떤 여러 가지 시대 정신을 잘 파악하고 읽어가느냐의 문제지. 뭐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이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개딸이 그러면 막 60만 명이냐?
아 그러면 60만 명이면 진짜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근데 말이 안 이게 된다. 개딸의 수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강성 지지자분들의 수를 가지고 논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어저께 사실 기자회견장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장에 네 분이 하시는 말씀들이 한 이게 도가 지나쳤다는 데에 이제 포커싱이 좀 맞춰져 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의 과격한 행동이나 이런 네네네. 것들이 조금 지나쳤다라는 거였는데 제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었거든요. 조홍천 의원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래서 질문들 기자들이 질문을 네네네.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도 문바라 그래가지고 그때도 강성당원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는 그분들이 왜냐면 여기 계신 분들이 네 분 중에 두 분이 친문 대표적인 친문 의원님이세요. 그래서 그때는 하셔놓고 왜 지금 와가지고 이러세요? 그랬더니 조홍천 의원님이 나서셔서 내가 박근혜 그 정부 때부터 이제 핍박을 가슴 핍박을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네. 이건 정도가 너무 매운맛이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러니까 인신공격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제지할 방안 정도는 사실 당 대표가 해야 할 수 되는데.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서 극렬하게 정말 이거는 뭐 약간 인륜을 넘어섰다 네. 그런 부분에 막 의원님들에게 막 너무 욕설 문자, 뭐 네. 인신공격 이런 것들은 당에 이제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실제로 그런 당원들은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런 문자를 보내주세요. 신고센터에 네. 보내서 실제 제명된 사례들이 꽤 많아요. 제명도 되고 이미 징계를 하고 있어요 당에서. 네. 이재명 대표가 제명한다? 이재명 대표께서 양문석 신고센터를 의원님. 만들으라고 네. 했고 실제 제가 모 의원님을 또 하면 그게 또 그분을 또 비명계로 생각하실 아. 거예요. 그 의원님이 이런 문자를 이제 보내셨어요 신고센터로. 그래서 그 신고센터에서도 이거 너무 심하다, 심한 욕설이다 해서 바로 제명. 그 당원을 제명했어요. 당연히 어허. 제명된 당원들 꽤 돼요. 어. 너무 심한 욕설을 국회의원 문자로 보면 이거 어차피 번호 남잖아요. 그래서 꽤 많습니다. 그래요? 그 이원우 의원님이 근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제명인의 마을 이장에서 물러나면 되게 쉽지 않느냐. 내가 가장 쉬운 방법을 제안하겠다라는데 혹시 어떻게 가능할까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뭐 그러니까 뭐 저희라기보다 고민을 안 해본 게 제가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아니 제명인의 마을을 그러면 그걸 막 뭐 그만두고 해서 진짜 뭐 그게 해소가 된다는 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너무 뭐랄까요 당을 그러면 제명인의 마을 카페가 운영해 간다는 얘기인가? 저는 그것도 저희가 이게 약간 설득력 있는 논리가 기본적으로 근거를 납득을 해야 되는데 네. 저희 120만 명 당원이 불과 2만 명이나 있나? 거기 제명인의 마을 카페 때문에 운영된다. 이건 그건 좀. 그러니까 저는 저도 솔직히 철험회 소속 국회의원인데 네네네. 국회의원이지만 지금도. 근데 저희가 한 초선 15명이 모였거든요. 네. 15명 정도가. 근데 막 강경 의원들로 끌려가는 민주당 이렇게 막 기사가 날 때마다 너무 뭐랄까 안타깝다고 해야 될까 좀 현실은 헛웃음이 그렇지 난다고 않은데. 하는. 아니 그럴 거면 원내대표단 뭐 삼선 중진 의원님들 15명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초선 15명이 우리 당을 끌고 간다. 170명의 국회의원들을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의총에서 우리도 논리가 없으면 깨지는 건데. 아니면 제명인의 마을이 약간 좀 너무 색깔이 좀 짙어 보이니까 네. 그 카페 이름을 바꾸면 어때요? 뭐 읍천리 같은 거로. 역시 그럴 때는 읍천리 읍천리죠. 산파리 카페. 네. 이렇게 하면 카페랑도 딱 잘 맞잖아요. 부드럽고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읍천리는 뭐에 어떤 아유, 의미? 우리나라에서 제일 커피 맛있는 곳입니다. 네. 카페 프랜차이즈 이름이에요. 동대문보다 읍천리입니다. 네. 꼭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동대문에 계신 카페 사장님들 화이팅! 모든 이해관계가 다 얽혀있기 때문에 네. 네, 우리- 살아야 됩니다 서로. 자 이제 장경태 의원님 더 이상 못 웃으시도록 네. 네네. 눈물 나는 질문 뭔 하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사실 원칙과 상식이 네 분 이제 뭐 실제로 지도부에서 좀 만나봤느냐 이런 질문도 사실 어저께 나왔거든요. 근데 좀 개인적으로 만나신 적이 있든지 이분들. 저는 네. 아니지만 아마 원내대표께서 계속 개별적으로 연락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원내대표. 네. 네. 근데 뭐 아마 뭐 여러 가지로 오다 가다가 다들 만나서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만나봤냐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는. 뭐 저희 본회의장에서도 항상 보니까 이상민 의원님 제 염력자리 만나면 인사합니다. 아유 선배님, 아니 근데 의원님. 이상민 의원님 그 말씀 하셨는데 이상민 네. 의원님 솔직히 이제 5선이잖아요. 그렇죠. 당에서도 뭐 거의 뭐 최다선에 가깝잖아요. 네. 그렇죠, 최다선이시죠. 그리고 이 좀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비중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굉장히 또 뭐 유쾌한 분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께서 이상민 의원한테 한번 만나서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눠봅시다. 툭 터놓고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안 만났다고 하시던가요 혹시? 네. 그런가요? 만나자고도 안 했대요.
정청래 최고는 아마 얘기를 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허. 만나서 네. 그 이재명 근데 대표가 뭐 뭐 근데 만나자- 당 대표 일정을 저도 다 최고위원들이 다 알지는 못해서 예. 비공개 일정들이 많아서 음. 그랬나요? 네, 네, 그건 한 뭐 번도 안 만났다고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바쁘셨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나면서 좀 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또 하더라고요. 대화는 하셨을 텐데요. 그 예전에 민주당 얘기 행사에도 이재명 대표님 가시지 않았었나요? 가셨죠. 모두 발언 하셨던 것처럼 혹시 이제 원칙과 상식이 뭔가 한다 그러면은 가실 생각이 있으실지. 이게 모임인 거죠 지금? 그쵸, 저는 이제. 정체를 몰라서 지금 아직 제가 뭘 죄송합니다 몰라, 제가. 알잖아요. 아니, 의원님 다 모른 척해 아니, 민주당에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하는 거를 제가 어제 네. 제대로 기사를 못 챙겨서 아무튼 네 그랬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아니 뭐 사람들 모여 계시면 언제든 알잖아요. 대화를 하시겠죠 당연히. 아. 가실 의향도 있고. 가실 수도 있겠죠. 네, 행사를 뭐 하시면 구체적으로. 우리 네. 위원님은 뭐 저가 오는 걸 별로 바라진 않으실 것 같은데 뭐 원하시면 가겠습니다. 저. 초대장에 오면 거부는 하지 저는 않겠다. 혁신위원장 할 때도 네. 그 여러 가지 혁신안에 대해서 의견 수렴할 때 네. 뭐 당연히 여러 의원 모임님들 만나서 뭐 네. 민주주의 4.0 의원님들도 뵙고 뭐 민주당의 길에 가서도 한 의원님들 한 거의 25명이 계시고 제가 혼자 앉아가지고 네. 막 하나하나 당원당 개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이 당무감사에 네. 아니 선출직 공짜 평가에 네. 뭐 강성 당원의 평가 네. 들어간다 이렇게 막 기사가 난 거예요. 어. 근데 실제로 그런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도 당원의 평가 받게 돼 있거든요. 뭐 항목과 점수 네네. 배정이 적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네.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드렸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는 기사에는 기자들 댓글로는 오늘 상당히 오해가 많이 해소됐고 네. 상당히 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다들 말씀하셨습니다. 원칙과 상식에 가신다는 거죠? 저 초대가 있으면 당연히 아니 가겠습니다. 초대가 있어야 합니까? 그럼 최고위원이시면 행사하시면 가겠습니다. 네. 계속 가는 거죠? 일정 네. 꼭 빠지지 말라고 해야겠네요. 어. 혹시나 제가 빠뜨릴까봐.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뭐예요? 네. 15일 오후에 민주당을 위해서라기보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성과를 지켜내기 위해서 퇴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의 총선 과반이 필요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 과반이 동의하십니까? 필요하다. 당연하죠. 네. 어떻게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에 네. 뭐 저는 뭐 최고위원들이 다 의견이 일치하진 않지만 네. 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전에도 저는 우리가 간절하고 절박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된다. 네. 다만 그 전제는 겸손함이죠. 겸손함.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저희가 상당히 이제 뭐 로우키로 네. 항상 좀 저자세로 하고 있는데 음. 뭐 많은 분들이 민주당 너무 막 존재감이 없다 또 이렇게 평가하시거나 분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는 일관되게 겸손한 자세로 총선을 네.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네. 막 뭐 몇 석 이렇게 특정할 필요도 없이 네. 저희는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네네.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 이 다섯 다만 번- 이제 네. 이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지금 막 대법원장 후보자, 헌재소장 후보자, 막 합참의장 후보자 막 학폭에 막 난리잖아요, 난리 막 다 경북대 선후배 네, 하고 네, 있고 네. 아무튼 근데 뭐 어찌되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 밝혀지겠지만 네. 네.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의 독주를 입법부가 그나마 지금 유일하게 막고 있는데 네. 뭐 막는 것도 아니죠. 뭐 입법해봐야 저희 양복관리법 해봐야 거부권 행사하고 있는데 뭐 막지 못하고 있지만 네, 네. 어찌되건 내년 만약 입법부의 다수당 또는 과반을 윤석열 정부와 혹은 뭐 친윤 신당이 됐건 네. 뭐 국민의힘이 됐건 여기서 만약에 총선을 승리한다라고 했을 때는 네. 대한민국의 이 대한민국 아마 고장난 자동차처럼 뭐 과속 질주하겠죠. 어허. 뭐 전혀 기아 변속 뭐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된다. 폭주 기관차 되겠죠. 총선 지면 폭주 기관차 된다. 윤석열의 승리는 결국 저는 폭주 대한민국을 만들 거다. 폭주 대한민국. 그러면 만약에 저 승리를 위해서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있는 이 분들 나간다고 하면 빨리 가서 끌어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저희도 원칙과 상식에 준하는 총선 룰을 이미 1년 전에 확정했고 그 공천 시스템대로 저희는 이상민 의원 있기 때문에. 나가면 잡을 겁니까?
아니 그분이 안 나가게 그러니까 뭘 원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안 나가시니까 충분히 얘기하시고 그리고 공정한 선거 룰만큼은 공정한 경선만큼 저희가 확실하게 지도부가 보장할 수 있죠 당연히. 예. 그분들이 근데 요구하신 게 3개 방안을 한 달 내에 좀 약간 수렴을 해서 의견을 달라고 발표를 했어요. 요구하셨죠? 하나가 이제 이제 팬덤 대본 봅니다. 정치 결별, 네네. 방탄 정당 그만하자. 그러니까 뭐 돈봉투 수사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 코인 사건이나 이런 거 수사를 네.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하라. 그리고 이제 비전을 내놔라. 당내 이거를 이제 한 달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사실 최고위원님은 당 지도부니까 그렇죠. 답을 주셔야 하는 그 입장에 얘기는 있거든요. 네. 이미 뭐 올 초부터 하셨던 말씀 아니에요. 뭐 네. 딱히 새로울 게 없어서 새로울 거 뭐 없다. 일단 저희가 방탄을 하고 싶어도 방탄을 할 수 없이 그 윤석열 검찰 이 정말 이 사단이 아주 엄청나게 이 수사를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리고 이미 체포동의안 가결돼서 영장실질심사 다 기각된 마당에 이제 방탄 할 것도 없다? 민주당의 의미는 이제 좀 저는 희석됐다고 보고요. 그래서 또 왜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가 개딸 뭐 정당 오명은 팬덤 뭐 정치 결별. 저희는 그 팬덤 정치와의 왜 결별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 극단적 언어 폭력을 행사하신 당원에 대해선 확실하게 제대로 징계하고 있다. 그럼 수박을 쓰면은 바로 징계합니까? 수박은 욕은 요즘 보면은 아닌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수박 당도 뭐 체크를 브릭스, 하겠다 예. 해가지고 이 사람은 뭐 수박 5개, 수박 1개 뭐 그건 이렇게 있었어요. 올 분류하더라고요. 초에 막 돌았던 네. 수박 명단에서 그 양식이 네. 네. 펜코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했던 주역 그 양식하고 똑같아요. 그렇습니까? 실제 그 출처도 제가 조사해봤더니 펜코에서 먼저 시작되긴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팩토리아에서 제가 이제 개별적 의원실을 처해서 했는데 그 양식이 똑같아요. 자료 화면 혹시 있으시면 띄워주시면 좋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팬덤과 결별 아무튼 뭐 저희는 팬덤과 결별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되긴 하지만 지나친 욕설과 비속어는 결별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뭐 비전을 예, 뭐 비전을 제시하- 제시해달라. 비전은 우리가 다 아실 만한 분들이 총선 전략을 누가 지금 공개적으로 얘기합니까? 딱 저희가 선거 시작할 때 저희가 이미 질서 있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서 있게. 국힘이 저렇게 뭐 혁신이냐 반혁신이냐 가지고 혁신이가 또 다른 개파가 돼 있더라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은. 저기는 뭐 요란하게 싸울 때 저희는 질서 있는 준비를 차근차근 총선기획단, 검증위, 이의신청위 등등등 저희가 다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다.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저희 이 12월 초에 정기국회 전에 예산안부터 하고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그 정부 예산안도 아직 추진 안 되는데 그리고 양특검도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민주당 총선 전략을 누가 공개합니까? 이건 바보죠. 자기 표를 그건 이제 총선 전략이라기보다는 그냥 당의 비전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당의 비전과 비전. 총선 네. 전략은 네. 뗄래야 뗄 그렇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국민들이 지지하는 비전이 결국 총선 전략입니다. 아니 그럼 의원님 네. 그 총선 이 과반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할 수 있다는 아니고 네. 해야 된다. 어쨌든 당위성이죠. 해야 된다. 네. 총선 과반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퀴즈 가겠습니다. 퀴즈 전합니다. 오지선다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좋다. 총선 과반, 민주당의 총선 과반을 위해서 장경태 의원이 생각하기에 꼭 필요한 사람 1번입니다. 문재인입니다. 야, 진짜 똑같다. 2번입니다. 예, 이재명이고요. 3번입니다. 예, 조국입니다. 4번입니다. 이낙연입니다. 근데 꼭 필요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한 명만 지금 꼭 5번 아, 네네. 송영길입니다. 골라 주십시오. 누굽니까? 송영길 저를 뽑아주십시오. 이거 한번 좀 해줘요. 물병을 던져버리고 싶어. 잠깐만 생각하면 어디 가만 갔다가 선배님들 갖다가 두고 오셔다 놓고. 죄송합니다. 와, 네. 이제 똑같다. 아, 네, 이제 네. 똑같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죠, 당연히. 꼭 필요하다. 지금 당 대표가 없이 어떻게 총선을 치르겠습니까? 당연히 그래 당 대표는 좀 빼고 하지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럼 당대표는 빼고. 빼면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 문재인 대통령이 네네. 필요해요. 문재인 대통령님은 어찌됐건 직전 대통령이기도 총선? 하고,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선에 막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막 얼만큼 막 개입하시고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네네네. 총선에 어찌됐건 민주당 세력이 또 민주개혁 세력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힘을 이제 결집시키는 게 중요한데 단합을 위해서는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이 필요하죠. 당연히. 어떻게 할 수 있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근데 막 무슨 총선 또 개입 뭐 이렇게 또 얘기 될까봐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양산에서 적극적 정치 행위를 하시거나 뭐 선거 개입은 안 하시겠지만 그래도 당내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단결을 위한 어떤 메시지? 여러 가지 메시지를 내실 수도 있고 아마 대통령 하시면서도
당시 윤석열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의 네. 문제점들을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네네. 기대도 있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전보다 좀 많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지지의 그렇진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제 퇴임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지지보단 지지가 이제 향수로 바뀐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회고나 물론 회고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네네. 또 뭐 회고에 대해서는 뭐 객관적 평가도 있을 수 있고 뭐 지지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마음이 들겠죠. 당연히 네네네. 아쉬움도 있을 거고요. 네네. 네. 당내 통합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는 통합은 거예요. 아니고 저는 단결, 단결. 단합. 지금 이제 아. 통합할 뭐 그런 논의보다는 단결과 단합의 논의가 더 의미 있다. 일부 지지자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이번 정권이 들어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뭐 수박 어쩌고 하면서 왕수박 문재인 당신 아니냐 이런 지지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 징계하는 겁니까? 120만 명이 뭐 다 생각은 같지는 않을 텐데요. 뭐 근데 그 중에 일부 아주. 근데 저는 그 생각에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고 뭐 이렇게 뭐 왕수박에 이렇게 표현해서도 안 되고 저희가 그거는 우리 스스로 제살 깎아먹는 과정이라 보고요. 오히려 물론 아마 대통령께서 당신께서 이제 어떤 이 윤석열 정권의 출범을 되게 뼈아프게 생각하시고 가슴 아파하실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뭐 네, 대통령께서 뭐 회고하시는 과정에서 네네네. 네, 나올 수 있다. 뭐. 이번 총선에서 하여튼 민주당이 과반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한 명을 뽑자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단결을 위한 어떤 메시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좀 기대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뭐 이미 근데 충분히 네. 올 초에도 저희가 대통령 뵙고 오. 지도부가 이제 다 가서 비공개 만남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근데 거의 상당 부분을 이 나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아마 우리나라 경제가 아마 이제 더 어려워질 거고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좀 더 윤석열 대통령이 꼼꼼하게 잘 챙길 것 같진 않고 네네. 시원하게 가 이러실 걸로 예상이 돼서 시원하게 나라를 말아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 뭐 나오신 김에 현안도 좀 여쭤봐도 아, 될것 네네네. 같은데 그 총선 전략 아까 말씀하셨었잖아요. 근데 총선 전략으로 지금 이제 사실 여당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게 공매도 아니면은 뭐 메가 서울 전략 이런 거 내놓고 있는데 사실 네. 그 민주당에서 맞벌식으로 약간 비슷할 때 나온 게 4.5일제 그다음에 통제세 부과 이런 것들이 최고위에서 이제 발표가 됐었어요 메시지로. 네. 근데 이게 얼마나 좀 진작에 검토가 되는지 좀 궁금한데 약간 무게감이 약한 것 같다라는 평가도 좀 있었고 총선 전략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총선 전략으로 나간 건 아니고요. 여러 최고위원들 모두 발언 등을 통해서 나간 건데 일단 메가 서울은 제가 보기엔 한 이틀 갔던 것 같아요. 이틀. 반짝 김포 이래가지고 지금 저는 그때도 최고위 때도 저거 뭐 할 때 우리가 대응해야 되냐면 할 때 저거 제 풀에 걸려 넘어집니다. 네. 대응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김포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서울시가 감당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이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된 논의는 이미 저도 행정학 나름 박사 수료자로서 행정학 관련된 시립대입니까? 박사는 죄송합니다. 그 성균관대에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학부는 서울시립대에서 네. 왜 했습니다. 갑자기 네. 헛벌 주장하고 아, 그래요? 장성규 씨랑 동문입니다. 맞아요. 네, JTBC. 친구라서. 네. 네. 우리 지금은 그러네요. 프리로 이제 아닌데. 깜빡이 켜고 끼어들겠습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포기해야 될 게 김포 시민들이 포기해야 될 이 여러 가지 혜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불가능하다. 그리고 가장 김포의 최대 현안은 지하철 5호선 연장인데 5호선 연장을 지금 도에 있을 경우에 국비 지원이 되지만 시로 갈 경우엔 시에서 감당할 수도 없고 뭐 국비 지원도 뭐 거의 깎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 끝난다. 뭐 이거 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봤고 네네네. 공매도는 하루 갔습니다. 하루 올랐다가 하루 바로 다음날 떨어졌죠. 그래서 그냥 내비둬도 된다. 아니 지금 경제 가지고 장난치는 걸 가장 국민들께서 싫어하시거든요. 근데 뭐 계속 그렇게 장난질 하시려고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4.5일제는 대선 후보 공약이기도 했고 근데 왜 4.5일 4일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의 직장인으로서 진짜. 개인 소신입니까? 근데 이제 그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주 52시간제를 하고 있고 소위 이제 주 40시간 기준으로 해서 12시간을 초과 근로가 가능한 나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지금 누군지 모르지만 대통령인지 대통령이 막 69시간 너무 나갔대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바로 까지 않다. 잘못 나면 발언한 거라 했죠. 노동부 장관이 뭐 발언했는지 모르겠는데 69시간제로 가는 걸 막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나아가야 될 방향은 4일제가 되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35시간제까지 갈 수 있느냐 프랑스처럼 그건 조금 아직
저는 좀 이제 뭐 단계별로 너무 이른 가면 것 좋겠다. 같다? 네, 약간 이제 속도 조절 등을 네, 포함해서 네, 네, 네. 그래서 4.5일제 뭐 얘기는 저희가 이제 대선 때부터 했던 얘기고요. 예. 뭐 아직 횡재세 등의 논의는 지금 세수 펑크가 69조까지 가다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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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59조 69시간에 59조까지 가다 보니까 다 69예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69란 숫자를 너무 네. 수상합니다. 네. 역시 근데 이건 수상합니까? 왜 이렇게 빨리 왜 수상합니까? 이건 안 돼. 안 됩니까? 이건 안 됩니다. 아,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정말. 59조 세수 펑크 때문에 안 돼, 안 네. 돼.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머릿속에 마구니가 끼었어. 법인세 감면 등으로 인한 네. 이 세수가 너무 극심하고 또 경제 상황도 어렵다 보니까 지금 세수 네. 확보가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안, 재원 마련 대책 등을 네. 뭐 논의하다 보니까 뭐 네. 그중에 하나긴 하지만 아직 네. 횡재세가 당론으로 채택되거나 공식적으로 네. 추진한 상황은 아니고요. 네, 네, 네.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가 부디 일단 2024년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부터 제대로 좀 세워주시고 네. 그 이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한 대출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들 또 네. 대출이자 만기 도래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입법 사항이거든요. 이자 네, 유예 네, 같은 거, 네, 네. 이자 유예 조치 등, 네. 뭐 안심 전환 대출이라든지. 할 일이 많으시네. 아유 일은 많아 죽겠는데 지금 나라가 일을 안 해요. 지금 저만 걱정하고 있나 봐. 서로 핑계대니. 안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확실한 건 네. 윤석열 정부는 일을 안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 험지 출마 관련된 얘기가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가야 된다고 하고 네.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아니다 개항을 해서 다시 나오셔야 된다고 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이제 그것도 총선 전략이긴 한데 네. 사실 권투 선수가 오른손 어퍼컷을 묶고 싸우라고 하면 그게 공정한 싸움은 아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저희 입장에서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험지 출마하라고 할 수 있죠. 네. 김기현 대표 어차피 뭐 전국 지원 유세 다녀봐야 뭐 국민들이 막 김기현 대표 보고 뽑아주진 않을 테니까.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께서 전국 지원 유세를 다녀야 되거든요. 네. 그렇다고 본다면 한 지역구에 매몰돼서 그 지역구에서만 선거운동을 하시기보다는 그 지역구를 떠나서 선거운동할 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김기현 대표가 지금 잼 날리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거기를 나가든 저기 나가든 상관없지만 우리 같은 경우는 어퍼컷을 날려주셔야 되는데 대표께서 오른손 묶고 싸우라고 하면 우리 총선 전략은 아주 저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국에 반드시 필요하다. 어디를 가시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는 이 아우라라는 게 있거든요. 네. 구도민파를 몰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김기현 대표 간다고 해서 그 시민들이 시장 상인이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분 알아서 자기 김기현 한번 나올까요? 의견 되나요? 당 대표 네. 가면을 두고 왔는데 아유. 네. 목소리만 해. 목소리만. 아이 안녕하세요 김기현이에요. 어제 40분간 회동을 했는데 정말 제가 인연 정도 형이에요. 아니 전국에서 인기 없다는데 사실입니까? 아니, 사실이 아니 가짜뉴스 편파 보도는 정말 공정 보도에 어긋나는 거예요. 박성중 의원 다 적어놓으세요. 고맙습니다. 역시. 네. 근데 진짜 현안까지 잘하시고 왜냐면 아우, 박성중 의원이 그걸 맞아요. 만나고 있던 것까지 알고 박성중 계시네요. 공부 많이 의원이 합니다. 저를 야당 성향 개그맨으로 분류해놨더라고요. 맞아요. 저희 가방이 국감할 때 네네네. 막 MBC든 KBS든 야당 성향 패널을 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심지어 예. 뭐 비주류 당내 비주류까지도 왜 여당으로 분류하냐 이러니까 허원하 의원님이 그때 표정이 안 좋아지셨는데 아니, 얘기하셨는데 야당도 종류가 많은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오셔서도 눈앞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네. 만약에 아니, 그렇게 할 이재명 거예요. 대표님을 모셨거나 당연히 할 네. 겁니다. 아, 당연히 해야죠. 무조건 해야죠. 합니다. 섭외 전화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최고위원으로서. 이재명 네. 대표님께는 저는 제가 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 어려워합니다. 지도부인데. 이게 또 방송에서는 또 아, 아무래도 또 공식적인 컨택이 되면 그렇죠. 근데 네. 나오신 김에 그러면은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섭외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나오신 김에 그러면 최고위원분들 중에서라도 좀 모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은 좀 여기서 못 받고 가시는 게 좀 어떠신지. 그래도 가장 친한 네. 또 우리 최고위원님을 또 전화를 드리는 게 누구죠? 좋을 것 같아요. 전화 진짜요? 제가 또 요즘 검찰 독재 대책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오. 계시는 네. 박찬대 최고위원. 박찬대 위원님. 네. 다 전화 가능해요?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뭐 그렇게 썩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오. 아니 근데 진짜 요즘 너무 식사 시간 아니에요? 고생 많이 식사 하신 이제 식사 시간 끝났을 것 같아요. 네. 오물오물 하시면 스피커폰으로 좀 또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고생하고 계셔서 네. 진짜 우리 박찬대 최고께서 그리고 이게 박찬대 최고는 지금 약간 투쟁의 전면에 나서서 그러시지 네. 가장 최고위원 중에 입담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요? 아, 그래요? 진짜 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 진짜 유머도 많으시고 그래요? 네.
진짜 야, 이걸 이 진가를 보셔야 되는데. 전화 안 받으시면 어떡하지? 전화를 안 받으시면 아 네. 그러면 이제 슬퍼지는 거죠 저희 관계가. 여보세요? 네 최고위원님 장경태 최고입니다. 아유, 식사했어요? 아직 못하고 방송 중인데요. 우리 네. 가장 제가 그 검찰 독재 투쟁의 전면에 나서 있으면서도 가장 입담과 유머가 좋은 그래서 가장 섭외 1순위다. 왜 언론사 방송사들이 모르는지 모르겠다라고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제가 안 나가요. 김기현 대표 아니죠 지금? 목소리가. 식사 중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네. 어디? 여기 저 네. JTBC 장르만 여의도 유튜브 채널입니다. 아, 예,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장경태 의원 식사도 안 하고 지금 방송하고 있나요? 아 저희는 밥을 못 먹습니다. 식사만 하시나요? 아니 말장난 하실 때입니까 지금? 아 여기 이분은 이제 정영진 네. 사회자예요. 아, 예. 아유, 안녕하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를 안 하셔. 아니 그 예, 저 안녕하세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박찬대 위원께서 대여 투쟁의 가장 선봉에 서서 엄청난 활동을 하고 계신다. 그런데 예. 너무 비밀리에 활동을 해서 그런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거는 그럼 무식한 거죠. 아 무식한 거죠? 그럼요. 네. 아무도 모르는 게 아니고 네. 아는 분들은 아는데 예, 우리 대한민국의 공동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검사 독재 정권, 예, 검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네네. 예,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 위원회가 네. 있는데 네네. 우리 위원회에서 고발한 것만 저번에 쉬어보니까 28개인가 되더라고요. 아 많이 쉬어보셨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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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니 근데 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당에서 일부 어떤 분들이 이제 험지에 좀 출마해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리 최고위원께서는 아니다 개항에 출마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지금 험지에 나가라고 하는 거는 당대표의 역할을 일개 지역구 의원으로 한정시키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 아무리 자기 고향 안동이라고 하더라도 네. 선거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네. 최선을 다하고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죠. 이 당대표가 안동 가가지고 떨어지는 것도 모양이 안 좋을 뿐더러 당선되기 위해서는 남다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전국 선거 총선은 누가 지휘를 합니까? 아. 차라리 불출마하라고 얘기를 해야지 안동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아니, 박찬대 저는 그렇게 생각이 위원들이 됩니다. 이렇게 전국 선거는 잘 또 지도부에서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당대표가 그래도 반드시 예, 필요합니까? 진도 지휘를 하셔야죠. 음. 예, 인재영입 위원장도 맡으셨기 때문에 네네네. 22대 때 민주당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 있는 아. 국민의 기대를 충족할 수 있는 인재들도 영입을 하셔야 되고 네네네. 그다음에 선거법과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 안 됐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의견을 모아서 지혜를 모아서 선거법을 네. 헤쳐나가겠지만 네. 당대표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도 요구돼야 되는데 약간 근데 좀 리스크가 커 보이는 거는 만에 하나 이재명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선거의 가장 선봉장으로서 가장 앞에 서시고 가장 빛나는 자리에 아마 서실 것 같은데 전국에서 네. 그러다가 지금 이제 재판 하나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총선 전에 혹시라도 결과가 나왔는데 그게 뜻하지 않게 뭐 유죄 판결로 나오게 되면 그럼 이제 전국적으로 큰 타격을 혹시 입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제 검찰의 노림수라고 보이는데요. 네. 저는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런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고요. 네. 저번에 체포 동의안 나와가지고서 그 당내에 단합된 모습으로 부결시키지 못하고 가결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당당하게 기각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증거는 차고 넘친다 이야기했는데 돈봉투 소리 구별해내는 영통령을 갖고 있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실질적인 증거는 없었거든요. 아. 예, 지금 뭐 그 위증교사랑 관련된 그 건에 대해서는 네. 글쎄요,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주요한 대표의 피의 사실에 대해서 네네. 자신 있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속할 수 있는 어떠한 물적 증거도 확보하지 못하고 무리한 기소고 무리한 네네네네. 수사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위증교사이기 때문에 네. 예, 재판 과정에서 그게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그럼 확신해요. 오히려 결과가 빨리 나오면 더 좋겠군요. 이게 만약에 무죄 딱 이렇게 나오면 거 봐라 뭐라 그랬냐 이러면서 이제 더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높아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지금도 그런 사법 리스크는 많이 해소가 됐고요. 네. 드러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의 스토킹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점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요. 네네네네. 모호하게 불확실성을 높이는 전략을 검찰은 계속 구사하지 않을까. 지금 송영길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귀국하라고 해놓고 출국 금지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서 7개월째 뭉개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 뭐 돈봉투 전당대회 정당법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실질적으로 진전되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별건에 별것만 네네네네. 가지고. 그래서 오늘 그래서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이라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검찰의 잘못된 위법한 수사 관행에 대해서 또 기자회견을 했어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검검변. 그래서 검사라고 합니다. 아, 검사. 네, 변호사 세 분이 지금 대표를 네. 맡고 계신데 네. 사실 우리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도 네. 그 잘못된 수사, 예를 들면 피의 사실 공표, 그다음에 공무상 비밀 누설, 거기다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고발을 했는데 아직까지 고발자 조사도 아직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수사도 기소도 자기들 편의에 따라서 네. 있는 죄도 없애고 없는 죄도 만들고 이거는 진짜 하늘에게 죄를 짓는 거죠. 근데 저희 그 장경태 최고위원 말씀으로는 네. 그 최고위원들 가운데 가장 재밌다고 하시던데 언제부터 재밌어지실 예정이시죠? 제가 아마 그게 방송 출연하는 순간부터 아마 재미가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난 매력 없어. 나는 안 할래. 네, 그리고 뭐, 저기 우리 네. 민주당은요. 네. 저기 재미 있잖아요. 이 재미 있어서 아이고야,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똑똑한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우리는 네. 재미 있어요. 아유, 우리 저 최고위원님 앞으로 저 JTBC 근처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네, 절대 여기 나오면 안 됩니다. 아유, 난 재미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실 줄 몰랐네요. 네, 우리 박찬대 최고위원님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조만간 한번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는 이거 재밌으시겠죠? 네네. 장경태 최고하고 같이 나가죠, 뭐. 아유, 안 돼. 두 분 다 노잼이라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님. 장경태 최고 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아유, 우리 개그 수준이 네. 심각합니다. 네, 아, 그건 정확합니다. 와, 그렇습니다. 이 저는- 다선으로 갈수록 노잼주의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저도 좀 네. 놀랐네요. 아, 네. 정말 유머러스 하신데. 아, 네. 아니, 이분에게 만약에 되게 큰 재미를 느꼈다면 저는 장경태 위원 좀 의심이 막 갑니다. 의심이. 와. 오늘 놀랐- 약간 네. 오늘 약간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감이 좀 멀어서 그렇지. 아, 네. 그런가요? 딱 이 스킨십이 있는 상태에서는 또 다른. 스튜디오 나오시면 또 재밌으시겠군요. 상당하실 거야. 아마. 아, 좋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대표 얘기만 물어보시면 됩니다. 다른 얘기를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얘기하실 텐데. 다시 그 사안 얘기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아,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네. 짧게 하나 여쭤보고 여야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치열하게 맞붙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지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부장은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이 하루에 한 명씩 탄핵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법무부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정당 심판을 청구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라고 한동훈 장관 얘기했습니다. 아유, 좋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그런 말을 할 처진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이 요즘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네. 여러 기사 보도들이 전해지는데 예. 아니 뭐 이재명 대표 당장이라도 뭐 이렇게 수사해서 유죄 받을 것 같이 하더니 재판이나 지연시키고 네. 뭐 송영길 대표 어떻게 뭐 검찰 출석 어떻게 해서 시킬 것 같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네. 뭐 전현희 권익위원장 뭐 어떻게 할 것 같더니 또 그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이렇다 할 성과가 없거든요. 저는 네. 그래서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제 좀 짝퉁 윤석열이다 이렇게 짝퉁 생각하는데 윤석열. 그러니까 뭐 걔도 윤석열 대통령이야. 네. 뭐 여러 가지 2014년에 뭐 여러 박근혜 정부로부터 뭐 약간의 뭐 탄압이라도 받았죠. 네. 예를 들면.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은 지금 꽃길만 걷고 있는 거잖아요. 꽃길만 걷다가 지금 약간 마치 차기 황태자인 것 마냥 네. 뭐 현재 뭐지 황태자인지 네. 뭐 소통령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지금 본인이 그런 줄 착각하고 계셔서 네. 빠르게 국민적 심판과 선택을 평가를 네. 국민적 심판과 평가를 받으셔야 될 뿐이다. 어. 그래서 뭐 민주당의 위원 그 막 얘기가 되나요? 민주당이 위원 정당이면 네.
본인은 그럼 지금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무법부 장관이죠. 아니, 근데 약간 법을 지키지도 않는 법무부 장관이 무슨 약간 좀- 시행령 장관이지 뭐. 시행령 네. 장관. 아니, 비판 서로 하는 건 저는 좋은 것 같은데. 네네. 아니, 얘기가 안 되죠. 민주당이 위헌 정당이면 네. 위헌 정당이라는 건 네. 뭐 예를 들면 내란죄에 연루된다거나 뭐 국가 전복 세력이거나 이런데 민주당이 국가 전복 세력입니까? 이거 그냥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약간 워딩이 좀 많이 세긴 센 것 같은데. 아니 뭐 몇몇 개별 네. 의원님들 중에서 근데 그래도 뭐 세게 하신 거는 뭐 있나요? 뭐 제가 이제 네. 그 좀 어저께 사례를 이제 넣어주세요. 이게 댓글로 이제 떠도는 걸 누가 이제 모아놨어요. 민주당의 한동훈 장관에 대한 입장 변화에서 네. 날짜까지 있습니다. 이제 10월 3일 홍익표 원내대표 한동훈 탄핵소추 10월 국감이후 판단. 10월 6일 민영배운 한동훈 탄핵해야. 10월 12일 홍익표 원내대표 법무부 장관 파면해라. 똑같이 11월 1일에 탄핵할 사람 더 있다. 하다가 이제 11월 6일에 이제 최영 원내대변인이 맞습니다. 한동훈 장관 포함해서 검사 탄핵 더 할 수 있습니다. 탄핵. 하다가 11월 7일부터 입장이 바뀝니다. 홍익표는 검토 안 했다. 15일 박찬대 의원 탄핵 생각 없다.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그 탄핵 다 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네. 아니 이제 그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출마해 주시는 게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에이. 저는 탄핵 사유는 네. 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은 했지만 네. 탄핵 저희가 신청은 했었지만 발의했었지만 한동훈 장관 탄핵 사유가 훨씬 더 명백하긴 해요 법률적으로. 진짜요?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근데 네. 안 하셨다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을 아이, 아닌 것 굳이 같은데. 뭐 일부러 앞으로- 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일부러까지는 아니지만 저는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그럼 왜 안 해? 뭐 원내에서 아무튼 좀 판단은 있겠죠. 네. 아니, 계속해서 말만 하고 발표하는 게 지금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저에 대해서도 계속 탄핵한다고 하셨고요. 검찰총장 탄핵한다고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니까 말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비검사에 대한 제보와 자료 수집은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장관을 포함해서 이원석 검찰총장도 뭐 당연히 네. 제외할 수 없는데 다만 이제 탄핵을 검토했느냐와 제보를 계속 받고 있느냐는 좀 톤이 다르죠. 차이가 있다. 근데 이제 네네. 이게 아마 이제 그 조금 뭐 메시지가 있었던 게 네. 뭐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검토했습니까? 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약간 이러면서 마치 네네네. 논의가 좀 확산됐는데 네.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지금 제보와 자료를 취합하는 중입니다. 그럼 다음 순번은 누굽니까? 검찰총장. 지금 다음. 일단 그 검사 탄핵 2명에 대해서는 네. 뭐 당론 채택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당시 의안으로 올라갔던 4명 중에서 2명이었으니까 추가로 2명이 될 수도 있고 예. 추가로 4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의총 과정에서 이런 얘기는 했는데 네. 뭐 의총의 공개 발언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대상자 중에 소위 반띵하는 게 공정한 건 아니거든요. 반띵. 네. 아니 대상자를 다 올리는 게 공정한 거죠. 아니면 다 안 올리는 이유가 거고. 있다면. 이유가 있다면 네. 저는 탄핵 사유가 분명하다면 네. 당연히 올려야죠 다. 근데 반반 한다고 해서 그게 공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다음에 검사 탄핵 한 12명 정도 올리시라고. 그러면 한 6명 탄핵 발의될 거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논의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할 사람이 해야 되고 할 안 사람이 해야 하는 돼요. 거지. 명백하게 해야죠. 탄핵 사유가 분명한 네. 사람이면 네. 일반 예를 들면 뭐 구청의 건축국장이 뭐 건설업자한테 룸사롱 가서 접대받으면 바로 해임 사유입니다. 검사들은 그리고 해임도 안 받잖아요. 탄핵안이랑 쌍특검은 무조건 하는 거죠. 제가 봤을 땐 타이밍이 탄핵의 예. 범위와 대상의 논의인 거지 예. 탄핵은 전 추진해야 된다고. 일단 이동관 탄핵 안도 철회됐었기 때문에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과 검사 탄핵은 당연히 추진돼야 되고요. 양특검은 뭐 이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 국회의일 때 무조건 하신다는 거죠? 다음 국회 정기국회 내에 하는 게 목표긴 하죠. 네네. 근데 이제 본회의 직회부가 이 본회의 회부된 지 60일이기 때문에 그게 아마 네. 12월 22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 전에는 언제든지 그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만 네네. 본회의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직회부 되는 게 22일 마지노선이기 때문에 아.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정기국회 12월 9일 전에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니까 이동관 그다음에 한동훈 가요? 한동훈은 좀 고민이 있는 것 고민 같아요. 중이에요. 봐줄까 말까? 아니 한동훈이 뭐 출마해도 뭐 제가 보기엔 국민적 비호감이 높아서 그래요? 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검사 공천의 상징 인물이 될 거니까요. 검사 한동훈은. 공천. 근데 솔직히 그 뭐지 예전에도 그랬지만 검찰 개혁했었을 때도 대선 때 맞물려 가지고 검찰 개혁을 추진을 잠깐 중단하는 식으로 갔었고, 그러니까 지금이 총선 직전에 마지막으로 사실상 할 수 있는 타이밍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반드시 처리를 하실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지가 있다고 이제 당연히요. 네, 저는 만약에 뭐- 근데
안 되면은 내년에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방송 장악 등이 지금 뭐 눈에 가시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YTN이 갑자기 유진 TV가 될 지금 상황이고 지금 오늘 보니까 연합뉴스 TV가 을지 TV가 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저는 이런 세상 있어도 KBS 지금 완전 작살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그 앵커가 작별 방송도 못 한다든지 주진우 라이브 사회자가 예고도 없이 바뀐다든지. 체육 좀 어떻게 좀 해줘요. 아니 근데 그 더 라이브는 네. 프로그램 개편도 아닌데 제가 최고위 모두 발언에서 편성 했지만 대회야. 아니 근데 개편도 아닌데 그게 지금 가능한 과정이 근데 어젯밤에 더 라이브 유튜브 커뮤니티 채널을 보니까 네. 바로 이제 폐지 결정이 났다. 그동안 근데 근거가 감사했다. 뭐예요, 근데? 프로그램 폐지는 네. 상당한 수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니까 그 지금 그 KBS 작살나고 있다고 제가 표현한 거고. 네. 근데 그런 박민 사장도 사실 사장 추천 과정에서 KBS 이사회에서 분명히 이 결선 투표해야 되는데도 결선 투표 회의 갑자기 연기해버리고 재공모 절차 그러니까 단독 후보일 경우에는 재공모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재공모 절차도 하나 했어요. 완전히 위법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지금 가처분 뭐 본안 소송 무조건. 들어가 있으니까 효력정지 소송 뭐 이제 아마 네. 박민 사장에 대해서도 해야겠지만 그러니까 박민 사장 효력정지 되면 그러면 일단 김희철 사장에 대해서는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가처분만 기각되지. 뭐 김희철 사장이 복귀할 수도 있고 해임 복귀할 사유가 수 없어요. 있어요? 근데 오. 해임 사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김희철 아. 사장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MBC 이사장 격인 이 박문진 권태선 이사장도 네. 그 권태선 이사장은 아예 없기 때문에 네. 이미 가처분부터 이미 인용돼 가지고 복귀하셨잖아요. 근데 사장이 복귀된 경우가 있었나요 지금까지? KBS는 2번 있었죠. 사장이 그, 정윤주 네. 사장? 정현수 사장과 아. 좀 약간 헷갈린 고대영 사장이었나 아마 그랬어요. 네네네. 네, 고대영 사장이었던. 근데 실무적으로 다시 앉은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사장 자리에. 아니 복귀해서 그 복귀한 만큼 여러 가지 의사결정이 있는데 네. 근데 문제는 새로 사장이 이게 이제 그 두 케이스는 네. 사장 신임 사장 임명하는 과정에서는 절차적 하자는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절차를 다 법원이 아마 존중해서 전임 사장에 대한 해임도 뭐 이 부적절하고 네. 현 사장에 대한 추천 절차는 합법적이고 뭐 그래서 이제 좀 이 두 사장 체제가 유지가 되긴 했지만 지금 이 사안은 김희철 사장에 대해서는 KBS 사장에 대해서 해임 저는 완전히 부당하다고 보고 네네네. 근데 심지어 박민 사장의 선정 절차는 네. 추천 절차는 완전히 부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분이 오히려 지금 사장 그 사장 효력 정지가 돼야 되고 네, 네. 김희철 사장 복귀해야죠 일선에. 그럼 최욱 씨도 가처분 거는 겁니까? 아 그러니까 다른 근데 이거 말이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 아마 폐지는 네. 아마 사장 결제 사안이니까 다른 프로는 모르겠는데 말이 안 돼요, 그거. 그러니까 체육은 좀 해줘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이거 자체도 안 말이 안 되는 청탁하시는 겁니까? 청탁하시는 겁니까? 여기 아무런 힘도 없는데. 아니 이렇게 공개되는 자리면 네. 요구라고 말이죠. 아, 요구. 제가 과방위원이라서 내방 상임위원이 이렇게 네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오늘 너무 오래 했어 지금 1시간이에요. 아, 재밌네요. 아 역시 안돼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제가 약간 여기서 네. 발언도 하지만 약간 관객의 입장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이렇게 오래 하면은 허은 의원님 화내십니다. 아, 허은아이는 네. 저보다는 김경진 위원장한테 더 화가 나게 되기 때문에 같은 지역 기반이라서. 네. 오늘 할 얘기 다 했죠 이제. 네. 다 네.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은 저도 배고파서 못 하겠고. 네. 우리 저 의원님도 가서 식사하셔야죠. 네. 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진짜 너무 유쾌했고 네, 재밌었고 감사합니다. 또 조금 뭐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뭔가 좀 알고 계신데 좀 덜 내놓으신 것 같은 뭐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다음번에는 다 털어놓으시기를. 제가 남들 갖고 있는 쪼코도 있으니까요. 네, 잘 준비해서. 그러니까 쪼코. 네. 다음에는 다 내놔 주시는 겁니다. 의원님이랑 같이. 원카든지 스트레이트인지는 밝힐 수 없죠. 네. 자, 우리 함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